아휴 순자야. 거울을 보면 얼굴에 시커멓게 점 같은 게 점점 늘어나잖아. 이게 검버섯이라더라. 젊을 때는 몰랐는데 나이 드니까 신경이 너무 쓰여. 영미야, 나도 봤어. 너 원래 피부가 뽀했는데 요즘 들어 많이 생겼더라. 근데 그게 단순히 미용 문제만은 아니라면서? 괜찮은 거야? 그러니까 말이지. 그냥 보기 싫은 것뿐만 아니라 건강 문제랑도 관련이 있다고 해서 걱정이야. 병원에 가봤더니 검버섯이 그냥 나이 들면서 생기는 건데 자외선이랑 생활 습관이 크게 영향을 준다고 하더라고. 맞아. 나도 찾아보니까 검버섯은 의학적으로 지루각화증이라고 부른대. 나이 들면 피부 세포가 정상적으로 탈락하지 않고 과도하게 증식하면서 검거나 갈색으로 올라오는 거라더라. 그래서 흔히 노인성 사막이라고도 하잖아. 아유, 젊을 땐 선크림도 잘 안 바르고 그냥 다녔거든. 그게 지금 와서 다 티가 나는 것 같아. 그러게, 우리 세대는 자외선 차단에 대한 개념이 없었잖아. 밖에서 농사일 하거나 장 보러 다니고 운동할 때도 그냥 모자만 쓰고 다녔지. 그래서 얼굴, 손등 같은 노출 부위에 검버섯이 더 많이 생기는 거래. 그럼 내가 괜히 속상해할 게 아니라 그냥 나이 들면서 자연스럽게 생긴 거구나. 응, 하지만 그냥 두면 더 번지고 짙어질 수 있다고 하더라. 그래서 꾸준히 관리하는 게 중요하대. 특히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고 피부 자극을 줄이는 생활 습관이 필요하다고 해. 여러분, 검버섯 때문에 고민 많으시죠? 검버섯은 의학적으로 지루각화증이라고 부릅니다. 피부에 나타나는 양성 종양으로 암과는 무관하지만 외관상 불편함과 심리적 스트레스를 줄 수 있습니다. 주로 40대 이후에 많이 발생하고 나이가 들수록 빈도가 높아집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자외선이 피부 세포의 DNA를 손상시켜 세포의 증식을 유도하는 것이 큰 원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검버섯의 발생 원인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노화로 인한 피부 세포 변화입니다. 나이가 들면 표피 세포가 정상적으로 교체되지 않고 과잉 증식하게 됩니다. 둘째, 자외선 노출입니다. 장기간 자외선에 노출되면 멜라닌 세포가 과다 반응하여 검거나 갈색 반점이 올라옵니다. 셋째, 유전적 요인입니다. 부모님 얼굴에 검버섯이 많으셨던 분들은 더 빨리, 더 많이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검버섯이 왜 생기는지, 어떤 원인으로 나타나는지 알아봤습니다. 이어서 검버섯이 어떤 위험성을 가지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순자야, 사실 검버섯이 보기만 안 좋은 게 아니더라. 병원에서 얘기해 주는데 그냥 놔두면 크기도 커지고 색도 더 진해져서 일상생활에 불편을 줄 수 있다고 하더라고. 그래? 나는 그냥 미용 문제라고만 생각했는데 생활에도 불편을 줄 수 있는 거구나. 응, 특히 얼굴에 있으면 화장할 때 걸리적거리고 옷 입을 때나 벗을 때 피부에 자극이 되면 가렵거나 따가운 느낌도 생긴대. 나처럼 손등에 많은 경우엔 손잡이를 잡을 때마다 신경이 쓰이더라. 맞아, 우리 나이대는 작은 변화에도 예민해지잖아. 그런데 검버섯이 점점 많아지고 커지면 혹시 피부암이랑 헷갈릴 수도 있다고 들었어. 그 말 맞아. 의사 선생님도 말씀하시길 대부분은 양성이지만 간혹 색깔이나 모양이 불규칙하게 변하면 다른 피부 질환하고 구별이 필요하대. 특히 흑색종 같은 피부암하고 헷갈릴 수 있다고 해서 정기적으로 검사받는 게 좋다고 하더라. 아휴, 괜히 대수롭지 않게 넘기면 위험할 수도 있겠네. 그냥 미용 문제로만 생각할 게 아니구나. 그래서 나도 이번에 마음을 바꿨어. 그냥 두는 게 아니라 필요하면 피부과에서 제거도 고려해 보려고. 그게 현명한 선택일 거야. 나도 이제부터는 내 피부를 좀 더 신경 써야겠다. 여러분, 검버섯은 단순한 외모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크기가 커지고 색깔이 변하거나 표면이 불규칙해질 경우 다른 질환과 혼동될 수 있습니다.
특히 흑색종과 같은 피부암과 비슷하게 보일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미국 피부과학회 자료에 따르면 검버섯 환자의 약 3에서 5%는 피부암과의 감별 진단이 필요할 정도로 외형이 유사하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또한 검버섯이 많은 경우 환자는 미용적인 스트레스뿐 아니라 사회적 활동 위축과 심리적 불안감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연구에서는 얼굴이나 손에 검버섯이 많은 고령 환자의 경우 우울감이 일반인보다 2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게다가 검버섯은 자외선에 노출되는 부위에서 흔히 발생하기 때문에 자외선으로 인한 피부 손상, 즉 광노화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는 결국 피부암의 위험 요인과도 겹치는 부분이 있다는 점에서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검버섯이 단순히 보기 싫은 것이 아니라 건강상 위험성과 연관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렸습니다. 지금부터 검버섯이 나타나는 초기 증상과 그 특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잘 듣고 체크하시며 구독과 좋아요 눌렀는지 확인해 주세요. 순자야. 요즘 들어서 피부가 거칠어지고 뭔가 오돌토돌하게 만져지는 게 있더라. 처음에는 그냥 각질인가 했는데 점점 색이 진해지고 크기도 커지는 것 같아. 영미야, 그거 검버섯이 막 생기려는 초기 증상 아닐까? 나도 예전에 팔에 작은 갈색 반점이 생겼는데 나중에 점점 두꺼워지고 튀어나오더라고. 맞아. 나도 병원에서 들었는데 처음에는 작은 갈색 점처럼 생기다가 점점 돌출되고 표면이 거칠어지면 검버섯이 된다고 하더라. 처음엔 그냥 잡티나 기미인 줄 알고 무시했지. 그러니까. 우리 나이대에는 김이 죽은 게 검버섯이 헷갈리기 쉽잖아. 그런데 검버섯은 손톱으로 만져보면 살짝 걸리는 느낌이 난다고 하더라. 응. 나도 그랬어. 거울로 보면 납작한 얼룩처럼 보이는데 손으로 만지면 약간 올라온 것 같고 표면이 매끄럽지 않고 까슬까슬하거든. 그리고 색깔도 다양하다고 하더라. 연한 갈색에서 시작해서 점점 진한 갈색, 심지어는 거의 검은색으로 변하기도 한다고 들었어. 그래서인지 처음에는 그냥 점이라고 생각해서 지나치다가 나중에야 아, 이게 검버섯이구나 하고 알게 되더라고. 검버섯의 초기 증상은 대체로 작은 갈색 또는 흑갈색 반점으로 시작됩니다. 처음에는 납작하고 평평하게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돌출되며 두께가 두꺼워지고 표면이 거칠어집니다. 또한 손으로 만졌을 때 각질이 쌓인 듯한 까슬까슬한 촉감이 특징입니다. 검버섯은 얼굴, 목, 가슴, 등, 손등 등 자외선이 많이 노출되는 부위에 잘 생기며 특히 얼굴과 손등에 나타날 경우 외관상으로 쉽게 눈에 띕니다. 초기에는 김이나 주근깨로 오해하기 쉽지만 검버섯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차 크기가 커지고 색깔이 짙어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피부과학 연구에 따르면 검버섯은 대체로 지름 1cm 이하의 작은 반점으로 시작해 수년간 점차 커질 수 있으며 표면은 건조하고 비늘처럼 일어나기도 합니다. 일부 환자의 경우 가려움이나 미세한 통증을 호소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무증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방치하기 쉽습니다. 검버섯이 초기 단계일 때는 전문의가 육안으로 쉽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김이나 피부암 등과 혼동될 수 있기 때문에 변화가 느껴진다면 조기에 진단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검버섯이 처음 나타날 때 어떤 모습으로 시작하는지 알아봤습니다. 이어서 검버섯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자야. 병원에서 들으니까 검버섯은 생기면 없애기도 쉽지 않대. 그래서 예방이 제일 중요하다고 하더라. 맞아, 영미야. 나도 들었어. 특히 자외선이 제일 큰 원인이라면서? 그래서 요즘은 집안 마트 갈 때도 꼭 선크림을 바르고 나가려고 해. 나도 이제라도 습관을 바꿔야겠다 싶어.
예전에는 햇볕 쬐는 게 건강에 좋은 줄만 알았는데 너무 오래 노출되면 오히려 피부를 해친다더라. 그렇지. 자외선은 피부 노화를 촉진하고 검버섯을 비롯해서 기미 주근깨 심지어 피부암까지 유발할 수 있으니까 꼭 조심해야 해.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생활 습관이래. 기름진 음식이나 당분을 많이 먹으면 피부 노화가 빨라지고 수분을 충분히 안 챙기면 피부가 건조해져서 더 쉽게 검버섯이 생긴다고 하더라. 운동도 도움이 된다면서? 혈액순환이 잘 돼야 피부에도 영양이 고르게 공급돼서 노화를 늦출 수 있다고 들었어. 응, 특히 가볍게 땀이 날 정도의 유산소 운동이 좋대. 걷기 같은 운동은 무릎이나 관절에 무리도 덜 주면서 꾸준히 할 수 있잖아. 여러분, 검버섯은 생기면 자연스럽게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예방이 가장 중요합니다. 가장 기본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은 자외선 차단입니다. 외출 시 자외선 차단제를 꼭 바르고 모자나 양산, 선글라스를 착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로 피부과학 연구에서는 SPF 30 이상의 선크림을 꾸준히 사용한 사람들의 경우 검버섯 발생률이 40% 이상 낮았다는 결과가 보고되었습니다. 또한 피부 보습은 필수입니다. 피부가 건조하면 각질이 쉽게 쌓이고 세포가 과도하게 증식하여 검버섯이 잘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분 크림을 자주 바르고 충분한 수분 섭취를 통해 피부 건강을 유지해야 합니다. 생활 습관 관리도 중요합니다. 당분과 기름기가 많은 음식은 피부 노화를 촉진하기 때문에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대신 비타민C, 비타민 E, 베타카로틴이 풍부한 과일과 채소를 섭취하면 항산화 작용으로 피부 세포 손상을 줄일 수 있습니다. 운동은 피부 건강을 지키는 또 다른 중요한 요소입니다. 걷기, 자전거 타기, 가벼운 등산 같은 유산소 운동은 혈액순환을 개선해 피부에 산소와 영양을 고르게 공급합니다. 특히 하루 30분 정도의 꾸준한 걷기는 시니어분들에게 가장 적합하고 심장과 폐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검버섯을 예방하기 위한 생활 습관과 가장 좋은 운동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어서 검버섯 예방에 도움이 되는 음식을 자세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순자야. 요즘 피부가 예전 같지 않아서 음식도 좀 신경 쓰려고 해. 혹시 검버섯 예방에 좋은 음식이 뭔지 알아? 그럼 나도 찾아봤지. 가장 중요한 건 항산화 성분이 많은 음식을 먹는 거라더라. 우리 몸이 늙으면서 생기는 활성산소가 피부 노화를 촉진하는데 항산화 성분이 그걸 줄여준대. 활성산소라. 이름만 들어도 무섭다. 그럼 어떤 음식들이 좋아? 비타민C가 풍부한 과일이 대표적이야. 귤, 오렌지 같은 감귤류나 키위, 딸기 같은 과일은 피부 세포 손상을 막아주고 멜라닌 생성을 억제해서 검버섯 예방에 도움이 된대. 아, 그래서 사람들이 비타민C를 피부 미용의 기본이라고 하나 봐. 맞아. 그리고 비타민 E도 중요한데 아몬드나 호두 같은 견과류에 많아. 비타민 E는 피부 세포막을 보호하고 혈액순환을 도와서 피부 건강을 지켜준대. 나 견과류 좋아하니까 그건 꾸준히 먹을 수 있겠다. 또 토마토도 좋아. 토마토에 들어있는 라이코펜이라는 성분이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해서 자외선으로 인한 피부 손상을 줄여준다고 하더라. 토마토는 주스나 샐러드로 먹기도 쉽잖아. 그럼 매일 챙겨 먹으면 좋겠네. 그리고 녹황색 채소들 있잖아. 시금치, 케일, 브로콜리 같은 채소에는 베타카로틴이 풍부해서 피부 재생에 도움이 되고 면역력도 높여주니까 검버섯 예방에도 효과적이야. 여러분, 검버섯 예방에 좋은 음식은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과일과 채소, 그리고 견과류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비타민C가 많은 감귤류, 키위, 딸기, 비타민 E가 풍부한 아몬드와 호두 같은 견과류, 그리고 라이코펜이 가득한 토마토가 대표적입니다.
또한 시금치, 케일, 브로콜리 같은 녹황색 채소는 베타카로틴과 다양한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 피부 노화를 늦추는 데 도움을 줍니다. 피부과 연구 자료에 따르면 비타민 C와 E를 함께 섭취하면 자외선에 의한 피부 손상이 약 30% 이상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고 보고되었습니다. 또 라이코펜이 풍부한 토마토를 꾸준히 섭취한 그룹에서는 검버섯과 같은 색소 침착이 현저히 적게 나타난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여러분, 검버섯 예방에 도움이 되는 음식들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지금부터 음식들을 활용해 시니어분들이 집에서도 쉽게 따라 할 수 있는 조리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순자야. 검버섯 예방에 좋은 음식들을 알게 됐는데 막상 매일 챙겨 먹으려니까 어떻게 조리해야 할지 고민이야. 그럴 땐 간단하게 하는 게 제일 좋지. 예를 들어 토마토는 그냥 생으로 먹어도 좋지만 살짝 익히면 라이코펜 흡수율이 훨씬 높아진대. 그래서 토마토를 올리브 오일에 살짝 볶아 먹거나 토마토 수프로 만들어 먹으면 효과가 크지. 아, 그렇구나. 나는 토마토를 그냥 샐러드로만 먹었는데 따뜻하게 조리해도 좋다니 신기하다. 그리고 비타민C가 많은 과일들은 되도록 신선하게 먹는 게 좋아. 귤이나 키위, 딸기 같은 건 그대로 먹는 게 가장 좋고. 아침에 간단히 과일 샐러드로 만들어 먹으면 하루를 상큼하게 시작할 수 있어. 견과류는 어떻게 먹는 게 좋을까? 그냥 간식처럼 집어 먹는 게 제일 간편하긴 한데. 맞아, 볶거나 소금이 들어간 견과류보다 생아몬드나 호두 같은 무가염 견과류가 더 좋아. 하루 한 줌 정도를 꾸준히 먹는 게 피부 건강에 도움이 된대. 시금치나 브로콜리 같은 채소는 어떻게 조리해야 영양이 잘 남을까? 채소는 너무 오래 삶으면 비타민이 손실되니까 살짝 데치거나 찌는 게 좋아. 특히 브로콜리는 살짝 쪄서 샐러드에 넣어 먹으면 영양도 지키고 맛도 좋아. 여러분, 검버섯 예방에 좋은 음식을 올바르게 섭취하려면 조리법에도 신경을 써야 합니다. 토마토는 올리브 오일을 사용해 가볍게 익히면 라이코펜 흡수율이 크게 올라갑니다. 과일은 신선하게 그대로 먹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며 견과류는 무가염 제품을 하루 한 줌 섭취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시금치, 케일, 브로콜리 같은 녹황색 채소는 살짝 데치거나 찌는 방식으로 조리해야 영양소 손실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한 연구에서는 토마토를 생으로 먹는 것보다 익혀서 먹었을 때 라이코펜 흡수율이 2에서 3배 높게 나타났다고 보고하였습니다. 또한 브로콜리를 전자레인지에 짧게 찌는 방식이 삶는 것보다 비타민C 보존율이 30% 이상 높다는 결과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검버섯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검버섯은 자외선이 가장 큰 원인이기 때문에 오전 10시에서 오후 3시까지 강한 햇빛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그 시간에 외출을 해야 한다면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고 모자, 양산, 선글라스를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검버섯 부위를 손톱으로 긁거나 강하게 문지르면 색소 침착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스크럽, 과도한 필링 제품 사용도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흡연은 피부 혈류를 떨어뜨려 노화를 촉진하고 술은 체내 염증을 유발해 피부 회복을 방해할 수 있으니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검버섯은 수면 부족과 스트레스로 인해 피부 재생을 방해해 더 진하게 보일 수 있으니 적절한 수면과 스트레스 관리도 중요합니다. 기름지고 튀긴 음식은 트랜스 지방과 포화 지방이 피부 노화를 촉진시키고 색소 침착을 심화시킬 수 있습니다. 당분이 많은 과자, 케이크, 음료수 등 체내 당화 반응을 일으켜 피부 탄력을 떨어뜨리고 검버섯을 악화시킬 수 있으니 자제하시길 바랍니다. 검버섯은 초기 단계일 때 육안으로 구분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오늘 영상을 보시고
증상이 같다고 느끼신다면 꼭 전문의의 진단을 받으셔서 적절하게 치료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유익하셨나요?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여러분이 궁금하신 주제에 대해 댓글을 남겨주신다면 영상 제작에 참고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